안녕하세요. 필리핀 교민 뉴스 필리핀입니다. 필리핀 교육부에서 크리스마스 방학을 일주일 더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학생들의 경우에는 매년 성탄절 당일의 요일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 보통은 성탄절 전주 금요일까지는 학교 수업을 하고 토요일부터 크리스마스 방학을 시작하곤 하는데요. 올해의 경우는 크리스마스 12월 25일이 화요일이기 때문에 그 전주 토요일인 12월 22일부터 방학이 시작되는 걸로 모두들 그렇게 알고 있었죠. 그런데 이 방학을 일주일 앞당겨서 15일 토요일부터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하이스쿨 이하의 학생들의 경우에는 일주일 방학이 더 길어지게 된 건데 가뜩이나 잦은 태풍으로 인해서 왈랑파수도 많았던 올해 방학까지 길어진다는 게 마냥 기쁜 소식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족들과 더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인데요. 이런 이유가 좀 수긍이 되시나요? 오늘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어제 하루 동안 필리핀 내 톱 뉴스였죠. 키안 산토스 사망과 관련돼서 살인 혐의를 받고 있던 경찰관 3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필리핀 법원은 이들 경찰관들에게 최고 40년형을 선고하고 수감기간 중 가석방 불가를 명령했습니다. 이와 함께 34만 5천 페소의 배상금도 피해자인 키안 산토스의 가족에게 지급하라고 명령을 했는데요. 이렇게 키안 산토스 사망사고는 사고 발생 1년 3개월여 만에 최종 유죄 판결로 결론이 나게 됐습니다. 이 소식을 어제 하루 동안 필리핀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다뤘었는데요.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혹시 이 사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요. 잠깐 내용을 살펴보면요. 작년, 그러니까 2017년 8월 16일이었죠. 필리핀 경찰의 마약 단속 과정에서 한 어린 학생이 마약범으로 지목이 돼서 현장에서 사살이 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피해자가 당시 17세 미성년자였던 키안 산토스라는 학생이었습니다. 사건 이후에 CCTV 등을 통해서 경찰의 마약 단속에 대한 조사 과정이 밝혀졌고 결국 아무런 저항도 하지도 않았고 더 결정적으로는 마약에도 전혀 무관했던 무고한 어린 학생이 희생을 당하게 됐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됐던 사건이 바로 이 키안 산토스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필리핀 경찰은 원타임, 빅타임이라고 불리우는 하룻밤 동안 메트로 마닐라 일대의 마약 우범지대들을 일제 단속하는 형태의 검거 작전을 운영하고 있었죠. 다음날 아침이 되면 전날 저녁에만 몇 명이 체포되고 또 몇 명이 현장에서 사살이 되었다는 소식들이 뉴스 일면 기사로 올라오곤 했었는데요. 그런 와중에 이런 무고한 시민에 대한 피해가 발생을 하자 마약과의 전쟁에 대한 국민적 반대 여론이 커지게 됐던 계기가 됐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마약과의 전쟁은 두테르테 대통령의 주요 정책 중 하나죠. 이번 키안 산토스 사망 사건에 대한 재판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는 이런 불행한 사건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두테르테 대통령이 외국인 불법 취업자에 대한 추방 명령에 대해 승인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번 뉴스에서는 기존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요. 이 소식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며칠 필리핀의 언론들은 상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중국인 불법 취업자 대량 유입에 대해서 비중 있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 상원은 대통령에게 이들 불법 취업자들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고 두테르테 대통령은 이들에 대한 추방 명령을 승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이 추방 조치에 대해서 몇 가지 덧붙인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들 필리핀 내 불법 취업자들에 대한 추방 조치가 이루어질 때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내용인데요. 두테르테 대통령은
불법 취업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라고 지적을 하면서도 그와 함께 상대국에 체류하고 있는 필리핀어들에 대한 고려를 함께 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필리핀에도 많은 불법 취업 중인 외국인들이 있지만 각 상대국에도 역시 불가피하게 불법적인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는 OFW들이 있기 때문에 필리핀 내에서의 조치에 앞서서 그들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을 하고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몰려드는 중국인들 때문에 많은 필리핀어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는 하지만 반대로 중국에서도 많은 OFW들이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표현으로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특별히 한국에 대해서 예를 들면서 한국 전쟁 당시 필리핀과 한국과의 관계 때문에 한국은 상대적으로 관대하게 필리핀어들에 대한 정책을 펴고 있다고 평가를 하면서 국가 간 이런 고려할 점들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을 살펴보면 최근 계속되고 있던 의회의 분위기와는 좀 다른 분위기죠. 중국과의 경제협력 강화를 앞둔 시점에서 필리핀 내 중국인들에 대한 여론이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었을 텐데요. 필리핀 정부의 이런 유연한 태도와 발언은 왠지 좀 낯설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 소식들은 보도가 이어지는 대로 계속 지켜보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소식은 필리핀의 11월 물가 인상률에 대한 소식이 올라와서요. 이 소식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그저께였죠. 필리핀의 페소화가 안정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 뉴스에서는 11월 필리핀 물가 인상률이 5.8에서 6.6% 수준에 머물게 될 것이라는 보도입니다. 전달에 비해서 물가가 안정적이라는 내용인데요. 필리핀 중앙은행 BSP에서는 국제 유가의 급락, 쌀과 농산물 수급이 정상화되었다는 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페소화 환율 안정화 등이 11월 물가지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나름 물가 관리가 잘 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 안정세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BSP에서는 이런 물가 안정이 단기간에 끝날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전기요금과 지푸니 버스 등의 공공요금 인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노동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임금 인상에 대한 압력이 크다는 점이 필리핀 중앙은행이 지적하고 있는 점들입니다. 그 외에도 내년 5월에는 선거가 예정돼 있죠. 당장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이 될 테고 이렇게 되면 선거 비용이 시중에 풀리게 되면 결국 이런 상황은 필리핀 정부의 물가 관리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텐데요. BSP에서도 이 점에 주목을 하면서 내년 초 물가 관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한 차례 남아있는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또 한 번의 금리 인상 카드를 사용하게 될지 역시 주목해서 봐야 할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연말이 되면 주변에 작은 봉투를 마련해서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도 하죠. 준비하시는 봉투들이 작년 대비 얼마만큼씩의 물가 인상률을 반영해야 할지 고민이 시작되는 시기가 되었네요. 오늘이 1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11월 한 달 동안에는 개인적인 이유로 몇 차례 결방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인지 시간이 더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5번의 방송을 하고 나면 한 주가 지나가는데요. 이번 11월은 한 달 전체가 참 빨리도 지나갔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말을 지내고 나면 이제 12월이 되는데요.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도 잘 쉬시면서 즐거운 연휴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2018년의 마지막 달 첫 번째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만 교민, 150만 방문자들이 함께 듣는 필리핀 교민 뉴스 필리핀이 준비한 11월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알렉스였고요. 지난 한 달도 참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